안녕하세요. 애니멀아지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인간이 기록하지만 때로는 동물이 그 흐름을 바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나라의 법을 바꾸고 전쟁의 승패를 뒤집으며 심지어 왕의 교묘한 정치적 도구로 쓰였던 동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단순히 귀엽다거나 멋있다고만 생각했던 동물들이 고대 문명에서 얼마나 충격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고대 이집트의 고양이와 미라. 첫 번째 주인공은 고대 이집트의 고양이입니다.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바스테트, 여신의 화신이자 가정의 수호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숭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집트의 법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고양이를 고의로 죽인 자는 물론이고 실수로 죽인 자조차 사용을 면치 못했습니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불을 끄는 것보다 고양이를 구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또한 기르던 고양이가 죽으면 온 가족이 눈썹을 밀어버리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집트인들은 사랑하는 고양이가 사후 세계에서도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고양이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베니아산 지역에서는 무려 30만 구가 넘는 고양이 미라가 발견되기도 했죠. 또한 이집트 정부는 고양이를 국가의 중요 자산으로 여겨 해외 반출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당시 페니키아 상인들이 이집트 고양이를 몰래 훔쳐다 지중해 각지에 팔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집트 고양이는 고대 세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과학적인 TMI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이집트인들이 고양이 눈에 태양이 저장된다고 믿었던 이유. 사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고양이 눈 뒤에는 타페텀 제페첨이라는 반사판이 있는데요. 아주 미세한 빛도 반사 증폭시켜서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밤에 고양이 눈에서 레이저 같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 현상, 고대인들이 보기엔 정말 신비로운 마법처럼 보였을 겁니다. 2. 로마의 운명을 바꾼 수플리키아 카눔, 거위와개의 두 번째는 이탈리아 로마를 구한 영웅, 거위입니다. 기원전 390년 갈리아의 셋노네족이 로마의 최후 보루인 카피톨리누스 언덕을 기습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로마를 지키던 경비견들은 깊은 잠에 빠져 적의 침입을 감지하지 못했지만 윤호 여신전의 거위들은 달랐습니다. 거위는 청각이 매우 예민하고 낯선 존재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동물입니다. 거위들의 요란한 울음소리 덕분에 로마군 사령관 말리우스가 잠에서 깨어났고 로마는 가까스로 멸망을 피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로마에는 아주 독특하고도 잔혹한 축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수플리키아 카눔이라는 의식입니다. 로마인들은 매년 거위를 황금가마에 태워 극진히 대우하며 행진시켰지만 반대로 직무를 유기한 개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처벌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맡은 바 임무를 다하지 못한 자에 대한 경고라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로마 특유의 엄격한 규율 문화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개가 아니라 거위였을까요? 동물행동학적으로 볼 때 거위는 개보다 훨씬 더 예민한 경계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짖는 개와 달리 거위는 영역 침범에 극도로 민감해서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아주 시끄러운 고음을 냅니다. 게다가 거위는 한 마리가 울면 주변 동료들도 따라서 오는 습성이 있어서 당시엔 CCTV나 사이렌보다 훨씬 확실한 보안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3. 파산을 부르는 왕의 선물, 시암의 흰 코끼리. 세 번째는 화이트 엘리펀트의 유래가 된 태국과 인도의 흰 코끼리입니다. 불교 설화에서 마야 부인이 옆구리로 흰 코끼리가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붓다를 잉태했다는 이야기 덕분에 흰 코끼리는 왕권과 신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정보를 더하자면 사실 흰 코끼리는 털이 하얀 것이 아니라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피부가 붉은 빛을 띠는 알비노 코끼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 태국 시암의 왕들은 이 희귀한 코끼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하면 신하는 이 성스러운 동물을 죽이지도 일을 시키지도 못한 채 최고급 먹이와 관리인을 붙여 모셔야만 했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신하는 코끼리 유지비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고 파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왕이 피를 보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우아한 복수였습니다. 오늘날 경제학 용어에서 겉보기엔 훌륭하지만
유지비가 많이 들고 실속 없는 애물단지를 화이트 엘리펀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바이킹의 배에 탄 노르웨이 숲 고양이. 네 번째는 북유럽 바이킹 이동관자 고양이입니다. 바이킹들이 숭배한 사랑과 전쟁의 여신 프레이아의 전차를 끄는 동물은 바로 두 마리의 거대한 고양이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고양이가 춥고 거친 스칸디나비아 환경에 적응한 노르웨이 숲 고양이의 조상의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이킹들은 항해를 떠날 때 반드시 배에 고양이를 태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유익한 사실을 하나 더 하자면 목조 선박에서 가장 골치 아픈 존재는 밧줄을 갉아먹고 식량을 축내는 쥐였습니다. 사냥 실력이 뛰어난 고양이는 쥐를 잡아 배의 안전과 식량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보안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바이킹 사회에서는 고양이는 가정의 평화를 상징했기에 결혼하는 신부에게 새 가정의 번영을 기원하며 고양이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거친 약탈자 이미지의 바이킹이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 꽤나 인간적인 반전 매력이 느껴지지 않나요? 5. 흑요석 칼을 든 바미전사 아즈텍의 제규어. 다섯 번째는 아즈텍과 마야 문명의 정점, 제규어입니다. 중남미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인 제규어는 고대 멕시코인들에게 밤의 태양이자 신성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아즈텍 군대에는 두 개의 최정예 부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수리 전사와 제규어 전사입니다. 독수리 전사가 낮의 하늘과 태양을 상징한다면 제규어 전사는 밤에 보이지 않는 힘과 은밀함을 상징했습니다. 가장 많은 적을 생포하고 용맹을 떨친 전사만이 제규어 가죽을 통째로 뒤집어 쓴 채 전장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마쿠아우이틀이라는 흑요석 검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흑요석, 날이 박힌 이 무기를 들고 제규어 가죽을 쓴 전사가 달려들 때 스페인 정복자들조차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즉, 제규어는 단순한 숭배의 대상을 넘어 제국의 군사력을 지탱하는 강력한 심리적 무기이자 엘리트 계급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6.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 된 말, 인키타투스. 여섯 번째는 로마 역사상 가장 황당한 고속 승진을 한 동물, 바로 말입니다. 로마의 폭군 칼리굴라. 황제는 자신의 애마인 인키타투스를 끔찍이 아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말에게 대리석으로 만든 마구간과 창으로 만든 여물을 통을 선물했고 심지어 목걸이는 보석으로 장식해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칼리굴라는 이 말에게 공식적인 직함을 내리려 했습니다. 바로 로마 최고의 관직인 집정관 자리였습니다. 말 한 마리가 로마의 정치를 논하는 원로원 의원들보다 낫다는 황제의 조롱 섞인 관계였죠. 실제로 인키타투스는 하인들까지 거느리며 사람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기도 했다니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겁니다. 7. 법정에선 돼지와 쥐. 마지막은 인간과 똑같이 법정에 서야 했던 중세 유럽의 동물들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13세기부터 18세기 유럽에서는 동물이 죄를 지으면 정식으로 체포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5세기 프랑스의 쥐 재판입니다. 마을의 보리를 다 먹어치운 쥐들을 고소했는데 당시 쥐들의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고양이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어 의뢰인 쥐들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재판관은 이 논리를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해줬습니다. 또 아이를 다치게 한 돼지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실제로 광장에서 사람처럼 옷을 입혀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코미디 같지만 당시 사람들은 동물에게도 인간과 같은 이성과 책임이 있다고 진지하게 믿었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고양이 미라부터 거위 축제, 그리고 파산을 부르는 코끼리까지 동물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법, 정치, 전쟁, 문화 전반에 걸쳐 깊숙이 개입해왔습니다. 이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진진한 동물 세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